텐트라는 공간이 있잖아요. 네. 어쩔 때 보면 집보다 더 편하거든. 그렇죠. 거기가. 일단 집에서는 네. 처자식이 있잖아요. 네, 자연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하. 네,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똑똑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그분의 사무소인데 제가 평소에 이제 캠핑을 하고 백패킹을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찾아왔습니다.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유현준 교수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환영합니다. 교수님이 이제 건축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거든요. 아까 보니까 96.4만. 네. 곧 있으면 이제 100만 유튜버로 사는 기분은 어때요?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. 이 정도까지 잘 될 줄 이 몰랐어요. 정도까지 잘 될 줄 몰랐고요. 물론 목표는 있었지. 100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내심 생각하는 거는 한 30만만 넘어도 정말 대박이다. 초반에 시작할 때. 네. 근데 또 기분은 좋아요. 왜냐면 일할 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만들면은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네.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오는 TV 프로 하는 느낌이겠죠. 되게 보람이 있으실 것 네, 같아요. 보람이 있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왓슨이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교수님 자연인이십니까?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왜냐면 난 건축가잖아. 한번 구독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제가 댓글 달고 좀 그 정도 한번 네. 해주시고. 예, 그렇습니다. 39,000입니다 현재. 네. 한 1년 됐는데. 교수님 1년밖에 안 됐네? 얼마나 되셨죠? 9월 되면은 2년이 되는 거예요. 1년 정도 됐을 때, 제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1년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어요? 10만? 60, 50만? 50만, 네, 60만. 50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50만 정도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네. 확 이제 올라온 계기가 좀 있어요. 그 계기가 뭡니까? 이게 중요해요. 제가 저희 초대 손님으로 네. 휘용이라는 분이 왔어요.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약간 신 같은 존재신데 네. 이제 제가 평소에 제 거를 보시던 분의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거를 좀 벗어나서 네. 확 넓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왜 초대 안 해주십니까? 아니 뭔가 건축하고 관련된 아니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온 거야. 아, 그래요? 삽 하나 들고 가서 집 하나 짓고 나오잖아. 땅 파가지고 어. 그런 거 하나 하세요. 그럼 내가 그걸 가가지고 얘기해줄게. 굉장히 친합니다, 사실. 저희가 또 고생한 게 있잖아요. 예, 여행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교수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. 네, 순수한 청년이잖아요. 캠핑을 다녀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네, 계속 이제 우리가 캠핑을 다니다 보면은 집을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왜 집을 놔두고 왜 텐트에서 계속 이렇게 자고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?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 차이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현대 도시에 없기 때문일 거예요. 특히나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나 원룸이란 데 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발코니도 없고 마당도 없고 네. 야외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. 대부분의 현대인은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요. 그나마 1시간도 뭐 길 걷는 정도. 그러니까 머물러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. 그런데 인류는 수십만 년 진화해 오는 과정 중에서 계속 자연에서만 생활했거든요. 그러다가 자연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산업혁명 이후죠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잖아요. 쭉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논에서 일하는 건 자연 속에서 일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사무공간에서 일하고 아파트에 살고 계속해서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연이 좀 그리운 게 있겠죠.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은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다르다. 나는 이승입니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기네. 내가 뭐 지식이 막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옆에. 그렇군요. 네. 텐트라는 공간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사실은 집만큼 편한 공간은 아니잖아요. 네. 넓은 공간도 아니고.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좀 편안함을 막 느끼기도 하거든요. 어쩔 때 보면 집보다 더 편하거든. 그렇죠. 거기가. 일단 집에서는 네. 처자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네. 것 때문에. 특히나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네. 되게 공간이 작잖아요. 네. 모든 공간이 내 시야 안에 들어오죠.
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. 심지어는 집 짓는 것부터 내가 컨트롤하잖아. 내가 어디에 텐트를 칠지도 결정하고 네. 모든 환경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거기서 내가 딱 집을 짓고 안식을 취하는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거죠. 공간적인 측면에서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딱히 그 텐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약간 좀 본능적인 인간관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느끼는 거네요. 그 편안함은. 디자인적으로도 영향이 있어요. 텐트라는 공간은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잖아요. 네. 텐션으로 만들잖아요. 이렇게 네, 그렇죠. 이게 구부러뜨려가지고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이게 커브가 돼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들은 다 박스로 된 공간들이 많잖아요.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앉잖아. 그렇죠. 이렇게. 이렇게 공면으로 돼 있잖아.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품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공률의 안쪽에 있거든. 근데 텐트에 가면 어때?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 돔이란 말이야, 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나는 거지. 근데 보면은 그거의 첫 번째 공간의 경험이 뭐겠어요?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공간을 경험하는 게 엄마 뱃속이. 엄마 뱃속. 그러니까 그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아늑함을 느끼지. 그러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때요? 그 태반에 있잖아. 태반이 뭐예요? 플렉서블하잖아. 이렇게 움직이잖아. 그래서 누르면은 쭉. 텐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? 그렇게 돼 있죠. 누르면은 플렉서블하잖아. 텐전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형태로 보나 그런 구조적인 원리로 보나 사실은 엄마의 뱃속하고 제일 유사한 게 난 텐트라고 봐요.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안정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이잖아요. 그렇겠죠.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편안한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데를 좋아하잖아요.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애가 어렸을 때 집안에 인디언 텐트 같은 조그만 공간을 텐트를 쳐준단 말이에요. 그럼 애가 그 안에서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이 바깥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. 애들이.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가 더 얼마 안 됐으니까 더 그럴 거고. 두 번째는 스케일도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만드는 모든 집들은 다 어른에 맞춰져 있잖아요. 근데 아이들은 1m도 안 되는 키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. 180 옆에 90cm짜리 애가 있다 치면 길이가 절반으로 줄잖아요. 그럼 이 애가 느끼는 공간감은 가로 세로 높이로 하면은 8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야. 이 아저씨가 느끼는 것보다.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아저씨가 키 180의 건장한 아저씨가 이 방에 딱 들어왔어요. 이 느끼는 공간의 사이즈는 90cm 키를 가진 애가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공간의 사이즈의 다르겠죠. 8배로 크게 느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느끼는 것보다 8배 크게 느끼는 거야, 부피를. 아이는. 그럼 얼마나 그 불안감이 크겠어. 모든 게 다 자기보다 높은 스케일에 맞춰져 있는데. 미안한데 노트하고 필기구 좀 나 이거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항상 대화를 하면 뭘 느끼냐면 내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우리 PD도 와서 고개를 몇 번을 끄덕이는지 모르겠어요. 나랑 개인적으로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어요. 아유, 저 인간이 그럼 그렇지 하고 뭐 이럴 때는 많은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나도 덩달아 이렇게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교수님은 저랑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? 건강해지는 느낌. 한강에 가도 요즘에는 다 텐트 치고 다 텐트 치고 있어요.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물론 뭐 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텐트 치고 다 앞에 나와 있단 말이야. 그게 뭐 영역의 어떤 그 표시인가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텐트는 집이잖아요. 텐트를 뒤에다 치고 의자를 앞에 앉으면 나는 내 집 마당에 앉는 게 되는 거잖아. 텐트를 치는 순간 내가 앉은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지만 그게 마당이 되는 거고 없으면은 길바닥이 되는 거지.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그 텐트가 있는데 또 사는 건가요? 그럼? 내가 볼 때는 텐트가 작잖아요. 들어가면은 이게 내 몸의 연장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. 우리가 옷을 내 몸의 연장이라고 느끼잖아.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집보다는 싸고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옷을 갈아입듯이.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. 내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기억 안 나? 네가 편집했잖아. 텐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텐트를 또 바꿔서 나가고 그랬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옷이 한 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똑같은 옷을 뭐 매일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 갈아입기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텐트도 약간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 친구가 편집을 해가지고 변명인 줄 알았다고?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.
제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한 것들이 그래도 좀 많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텐트를 더 사도 될 것 같아. 텐트는 이제 옷 같은 거니까 제가 그 힐레베르그라고. 좋은 거예요. 네, 힐레베르그. 아, 전혀 모르시는군요. 저는 몰라요. 약간 뭐 텐트계 에르메스 같은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1인용 조그만 텐트인데 155만 원 정도예요. 다 해가지고. 일조 텐트 한 2만 원이면 사는데. 저는 이제 자연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.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집을 짓는 걸 많이 봤잖아요. 네. 그 야생에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있죠. 어떻게 보면 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네.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건축을 해야 될까요?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한다면 배수를 잘 해야 돼. 그게 우리나라의 지형상 대륙의 동쪽에 있잖아요. 네. 대륙의 동쪽에 있는 데는 항상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몬순 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려요. 그러니까 장마철에 엄청 내리잖아, 우리.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1년에 뭐 우리 1350mm 내리는데 그중에 절반이 3분의 2 이상이 다 장마철 때 내리잖아요. 비의 피해를 줄이는데 모든 총력이 다 기울여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아는 한옥의 디자인은 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거든요. 그런 어떤 비가 많이 내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. 중요해요. 네. 특히 내가 자고 있을 때 비가 내려서 빗물이 흘러내렸을 때 내 텐트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면 큰일 나죠. 저는 이제 우중 캠핑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일 중요하겠네요. 네, 야외에서 뭐 백패킹을 할 때 그 텐트를 칠 때도 일단 배수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.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우지 않았어요? 텐트 친 다음에 주변에 삽으로 배수로를 다 파고 막 그러잖아요. 나 보이스카우트를 안 했었어. 나 보이스카우트 안 했어. 어릴 때.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물 때문에 무너져요. 우리나라는 지진도 없잖아요. 근데 내리는 비, 흘러내리는 물 이거에 의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집이 손실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뭐 자연에 가서도 네. 자연인 형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오신 분들, 네. 연차 얼마 안 되신 분에게는 제가 아는 척하기 딱 좋네요.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다음에 2편은 꼭 셜록 홈즈에서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른 채널 아니라 또 저 유튜브도 좀 도와주세요. 좀 한번 품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네.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오늘 다음에 이제 즐거웠습니다. 2편 준비해가지고 연락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또 일로 오면 되는 거죠? 네. 그때 제가 텐트 그거 어떨까요? 뭐. 제가 가진 텐트 다 치기 쉽거든요. 어. 그 옥상에다가 네, 한번 그거 치고. 다 치고 그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우리 제작진들이랑 상의해 볼게. 예예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여러분들 뭐 오늘 시간 즐거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는데 나 이거 너무 기대된다.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과연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. 아무튼 뭐 30만은 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. 만약에 30만이 넘어가면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 편은 셜록 홈즈에서 하겠습니다.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별로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나는 이승용이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, 안녕.